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부마 항쟁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부마 항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 예, 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마 부산의 민주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게 네. 본격적으로 부마 항쟁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주기 지나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민주공원이 만들어진 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앞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예. 시절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민주화 운동, 그때는 이제 부마 항쟁 자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부마 항쟁을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개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의 민주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공원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부터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좀 협조도 받고 또 부산시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97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2000년에 그 민주공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기념 사업을 이제 쭉 해왔는데요. 부산의 이제 기념 사업에서는 부마 항쟁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 기념이 되어 왔고, 물론 뭐 4.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뭐 다른 사건도 다 같이 이제 기념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마 항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왔는데 이제 그 부마 항쟁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명예회복도 하고 또 일정한 보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보상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예회복 보상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부마 항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시민들이 좀 보상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너무 뜻밖의 부마 항쟁 참여자들이, 부마 항쟁 관련자들이 신청한 사람이 22명. 신청자 자체가 예, 그렇게 신청자 적었나요? 자체가 22명밖에 안 됐고요. 그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근데 부마 항쟁에서 우리가 부산 마산을 합쳐서 통틀어서 연행됐던 사람들, 그 연행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구속자들 중에서 이제 민간 재판으로 그 재판받은 사람, 또는 군사 재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적결 심판 받은 사람, 또는 이제 뭐 좀 두들겨 맞고 훈방된 사람 다 포함해 가지고 1563명이라고 자료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검찰 정보보고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 최소한, 물론 그보다 실제는 더 많겠지만 관변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563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단 22명만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11명만 그게 인정받았다. 아마 이거 도대체 예. 네, 그 민보상법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친 사건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마 항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어떤 기본법으로 모든 것을 막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뭘 갖고 따지냐면은 구금일수 며칠이나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형량을 얼마나 받았느냐. 유죄 유죄로 판결. 얼마나 받았느냐. 그런데 이제 워낙 독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좀 짧게 그 갇힌 사람들은 그냥 다 패스 통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 1개월 이상,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 그다음에 뭐 형량 얼마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을 그 대입을 하는데 부마 항쟁은 이제 박정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잡혀가서 얼마 안 있다가 되게 많이들 풀려나고
또 재판을 가서도 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면소가 예, 그 이제 기소유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죠. 뭐 하고 예, 예.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민보상법이 엄격하게 그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형식 요건, 예, 예. 그러니까 고금일수라든지 형량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숫자가 워낙 적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항쟁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난민자나 어떤 그 공작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돌려야만, 그래야만 자기네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건 빨갱이들이 그 분탕질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당한 분들은 정말 많이 당했고, 특히 이제 그 여성들도 굉장히 그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 힘든 상황들을 겪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민보상법의 그런 그 큰 민주운동 전체를 막론하는 그 법을 하니 그 규정을 해버리니까 부마 항쟁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 시간적인 특수성, 박정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뭐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갑자기 확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이 묻히고 잊히고 그렇게 됐고 네, 네. 사건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된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그 처리가 됐는가를 알려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네, 그 네. 자료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자료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부마 항쟁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적결 심판. 물론 훈방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훈방이나 적결 심판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600여 명, 600한 5, 60명 되고요. 훈방자가 7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결 심판은까지는 이게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훈방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적결 심판은 사실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부산 지역이 훨씬 많아요. 526명이나 됩니다. 부산은 적결 심판자가요. 그 다음에 마산은 12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산의 자료는 이게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부산 자료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게 뭐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적결 심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서 뭐 유죄 선고를 받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예, 보존이 되지만 적결 심판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경찰서 문서고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폐기가 안 되고요. 그게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그 전에 파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폐기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오래 안 된 가까운 그 시기에 폐기가 됐다고 하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죠. 우리가 이제 기념사업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은. 아니 근데 2010년이라면 예.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경찰이 안 내놓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 저만 해도 뭐 시청에도 다녀보고 경찰 쪽에도 부탁을 해보고 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뭐 없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네, 이제 법적인 그런 거죠. 권한을 가진 그 조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건 박근혜 때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2013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요. 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2014년 10월입니다. 2014년 10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정말 힘든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63명이 최소한 그 정도의 숫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한 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300명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00명도 안 됩니다. 한 282명이 신청했고요.
그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한 230명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참 저희들이 답답하고 이제 안타까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법에 보면은 그 생활지원금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금된 분들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이 법에는 30일 미만자들, 그러니까 30일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생활지원금이 가고요. 30일 미만자들은 생활지원금조차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일이라는 조항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앞에 아까 말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 거기에 30일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근데 5.18 항쟁의 그 5.18 보상법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또 없습니다. 거기는 생활지원금이 단 하루를 구금해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마는 이제 그 2000년에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의 그 조항을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제 우리 단체들은 반대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상 그 범위를 확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그 야당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김대중 정부 때 야당이 한나라당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제가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하여튼 이제 이분들이 또 반대도 많이 했고 사실은 예. 그쪽이 부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항을 결국 빼지를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정을 하자 하면서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걸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헌법 소원을 내서 평등권으로 그게 이제 헌법 소원을 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관련 중에 한 분이 30일이 안 돼서 생활지원금도 못 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2015년도에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봄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7대2인가? 이렇게 7대2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소원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조항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7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은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뭐 그거는 국가의 입법권의 뭐 재량에 속하는 사항 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